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지형이 펼쳐진 강원도 동부전선. 산악군단의 최정예 전투원으로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에서 군단의 핵심 작전을 수행 중인 부대.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침투를 하는데 12명이 동시 침투를 실시한다. 전시에 적진으로 침투해 첩보를 수집하고 적 부대 및 지휘소 등 핵심 표적을 감시하는 703 특공연대. 저는 정찰 통신 담당관으로서 군단의 눈이 되어 적지 중심 지역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구지역대에는 국가지정 대테러 특수임무대로서 강원 남동 지역의 국가 군사 중요시설에 있어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심적솔, 진심을 다해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특공 중의 특공. 이 군사 전략을 많은 도움이 되고 부대원들이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오늘의 달인입니다. 군생활 전부터 운동선수 출신으로 육군에서도 우선시하는 최정예 전투요원에 걸맞는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부사관, 창의적인 부사관으로서 저에겐 가장 가까이 있는 롤모델입니다. 자신과 동료, 나아가 국가를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스스로를 혹독하게 담금질하는 전투 역량 개발의 달인. 703 특공연대 김홍수 중사를 지금 소개합니다. 오늘의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강원도의 첩첩산중인데요. 새벽부터 뛴걸음 중인 젊은 장병들이 보입니다. 바로 703 특공연대 전사들인데요. 미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오늘의 달인 703 특공연대 김홍수 중사입니다. 아니 지금 새벽에 지금 뛰시는 겁니까? 저희 뛴걸음 코스인 8km 코스를 저희 군장 뛴걸음으로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저희끼리 전투 체력 단련 위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예. 아침 운동을 이렇게 실시함으로써 네. 그 일가전에 몸을 이렇게 푸는 아침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둔지 인근에 있는 8km 산악 코스를 50분 이내에 돌파하는 것이 목표. 이날은 영하 11도의 한파가 시작된 날이었는데요. 산속이라 체감 온도는 더 낮은 상황이지만 703 특공대원들 뜨거운 입김을 내뿜으며 달립니다. 주둔지에 다다르자 서서히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인원들이 주둔지로 복귀하지 않고 곁길로 빠집니다.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이쪽이다 이쪽. 여기다! 여기요? 여기야! 여기로 가자, 여기로. 얼음이 짱짱하게 얼어있는 계곡입니다. 계곡물이라도 시원하게 마시려나 본데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자. 설마 엄동설안에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2023년이 왔기 때문에 또 얼음물 입수하고 새해 각오를 다짐하는 또 이런 추억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얼음물 입수라니요. 보기만 해도 뼈가 시립니다. 참고로 절대 제작진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자발적 열정임을 밝혀둡니다. 따뜻해. 뭐 별거 없다. 안 추우세요? 예, 안 춥습니다. 얼음물 입수에 앞서 준비 운동부터 시작하는 인원들 팔굽혀펴기로 다시 몸을 덮입니다. 어떤 새해 각오를 다짐했길래 이 강원도 산속의 얼음 계곡에 몸을 담그는 걸까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자, 드디어 입수! 사실 얼마 후 시작될 혹한기 훈련에 앞서 각오를 다지는 의식 같은 거라는데요. 어우. 새해를 다짐하는 각오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형님들이 화이팅! 아무래도 이번 703 특공연대 혹한기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 올해도 건강하게 목표 다 이루자! 703 특공연대! 화이팅!
평소 자발적인 체력 단련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추를 이루는 태백산맥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발 1000m 고지에서도 지치지 않는 체력은 필수입니다. 703 특공연대 3대대의 임무는 평시에는 작전 지역 내 침투한 적을 탐색하고 경멸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전시에는 군단의 적지 중심 지역 작전을 수행 부대로서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핵심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을 유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703 특공연대에 요구되는 인재상은 우리 군단은 작전 지역의 87%가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어 강인한 체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더불어 투철한 안보관으로 튼튼한 군사대비 태세를 겸비해야 하며 특히 모든 일에 능동적인 자세를 갖추어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군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역량 있는 군인. 김홍수 중사는 평소에 이루어지는 훈련 하나도 허투루 준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군장 타시는 거예요? 오늘은 중대단이 전술 훈련이 있어서 교육 훈련을 하러 오늘은 적지 중심 훈련을 할 것 같습니다. 정찰 통신 담당관으로 25kg 군장과 통신 장비까지 챙겨야 하는 김홍수 중사. 자, 이제 페이스 상황 발생했고 이제 군장 들고 자, 총기 가속하고 연마대 집합에 나겠지? 네. 특공연대는 적지 중심 지역 작전 부대로 전시에 군단의 눈이 돼 첩보를 수집 및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건 물론이고요. 적부대 핵심 표적을 감시하고 아군의 화력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주목! 자, 오늘은 중대단이 독단 훈련을 실시하는데 정찰 감시 기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좀 수다하려고 한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인근 산속에서 적지 중심 지역 작전 훈련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적의 도발은 영하권의 날씨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옷이 좀 얇게 입으신 것 같거든요. 네. 생각보다 엄준한 산악 지형을 또 저희가 침투하게 되면 또 땀을 흘릴 것으로 판단되고 땀을 흘렸을 때 이 짧은 시간에 이 옷들이 또 젖은 상태에서 얼면 또 동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장의 동계 품목은 챙겼고 저희가 침투가 끝나고 나서 정찰 감시할 때 그때 옷을 다시 입을 것 같습니다. 작전간 수행 절차를 익히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전 지역의 환경에 따라 알맞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훈련에 동원되는 인원들입니까? 네, 저희 중대는 12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중대장님, 부중대장님, 저희 통신 담당관이 저까지 이 5명과 6명, 저까지 6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의무 담당관이 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찰 통신 담당관은 통신 담당관 중 하나로 특공연대 혹은 수색대대에 배치되는 핵심 전력인데요. 적지 중심 지역에 제일 먼저 침투해 적의 핵심 및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신 장비를 이용해 상급 부대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군장 무게를 극복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케이, 여기 전체 다 모일 수 있도록 현재 위치에서 우리는 각자 군장에 있는 휴대부장 챙기고 침투 준비를 해서 이제 개인별, 조별, 팀별로 이제 임무 수행 기록을 보겠다, 알겠지? 자, 실시! 소산! 실시! 작전 지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위장을 실시합니다. 위장 크림은 지상전을 담당하는 군인에겐 필수. 실제 전투 시 피부에 유분기 때문에 빛의 반사가 생겨 적에게 위치가 발각될 우려가 있는데요. 최대한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으로 얼굴 전체에 꼼꼼히 바릅니다. 위장할 때도 절차가 있는데요. 2인 1개조로 위장을 실시할 때 한 명은 이제 경계를 실시해주고 한 명은 위장을 하면서 생존성 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장 크림은 대개 국방색, 검정색, 갈색이 한 세트로 돼 있지만 겨울에는 흰색이 추가된 위장 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각각인 듯하지만 바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위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지금 환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눈이 많이 와 있는 상태여서 저희는 설상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색은 눈 색깔과 같이 흰색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검은색은 코나 이렇게 입술 같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가려주고 있는 겁니다. 김홍수 중사도 얼굴에 굴곡이 있는 곳에 진하게 검정색 위장 크림을 바릅니다. 전투모 대신 하얀색 위장모를 쓰고
이어서 다리에 무언가를 착용하는데요. 이건 대체 뭘까요? 네, 지금 착용한 거는 스패치라고 전투화에 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아이젠을 착용하려고 하는데 산악군단 최정예 전투원의 기본 장비 아이젠을 착용하는데요.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발에 아이젠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제 군장 덮개를 뒤집어 하얀색이 바깥으로 보이게 한 후 군장에 씌우면 위장은 끝.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적 지역으로 침투 시한다. 우리 중대는 2명이 전방 경계조, 8명이 본대, 맨 뒤에 있는 2명이 후방 경계조 실시해서 동시 침투 실시한다. 알겠지? 네. 실제 이곳이 적진이라면 눈 밟는 소리조차 경계해야 할 부분. 선두의 수신호에 따라 12명의 중대원 모두 사주 경계를 하며 기동합니다. 눈 밟는 소리보다 PD님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죠? 김홍수 중사는 본대 가장 앞에서 전방 경계조를 주시하며 기동합니다. 길이 나지 않은 비탈길을 타고 산을 오르는 인원들. 눈앞에 마른 나뭇가지들을 손으로 헤쳐나갑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앞으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아무리 아이젠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지만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도 다반사. 이제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첩보 활동을 하기 용이한 고지에 다다랐습니다. 눈길이기 때문에 되게 미끄러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이젠이랑 착용하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편리하게 가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눈길도 걸어야 저희가 계속 단련도 되고 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험준한 산을 경험하는 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한 발짝씩 앞을 향해 나갑니다. 정상 부근에 다다르자 중대장의 신호에 맞춰 서는 인원들. 이제 본격적인 적 지역의 정찰 감시가 이뤄질 모양인데요. 자, 현재 우리가 위치한 곳은 도상의 차 지점이 되겠고 이제 목표 지역 인근으로 다 침투한 것으로 중대가 판단하고 있다. 김홍수 수사 포함된 부중대장조가 차 지점에서 정차 감시 위주로 활동하고 적진차로 이번 훈련간에는 경관봉에 대한 코란도 차량이 있으니까 그 전차 식별하면 중대하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김홍수 중사는 부중대장 조에 편제돼 임의의 지점에서 정찰 감시 활동을 하고 적 전차를 찾아내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이제 자신의 감시 구역 내에 활동하기 용이한 곳을 찾습니다. 네, 저희가 중대임이 위치를 선정해준 위치를 찾고 있고 적 전차를 발견하고 활용 요청을 하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주도로가 잘 보이는 쪽으로 최대한 이동하고 주도로 쪽에서는 저희가 좀 안 보이는 쪽으로 최대한 이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 전차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주 도로 인근에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 이쪽 전방에 확인점 1번 일대인 것 같은데 현재 전방 위치가 주도로가 잘 보여서 이쪽 근방에 구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상 위치와 실제 위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두 사람. 몸을 잘 숨길 수 있고 정찰 감시 기지로 활용할 무언가를 구축하려는데요. 자, 삽부터 챙겨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단지형 잠복호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몸을 숨기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으면서 감시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잠복호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복호를 구축하기 위해 땅을 파보지만 꽁꽁 얼어붙은 땅이 작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얼어있는 윗부분을 드러내고 이후 부드러운 흙이 나오기까지 6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땅을 파내 잠복호를 완성합니다. 와. 저희는 이제 단지형 잠복호를 완성하였고 단지형 잠복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저희가 완성한 잠복호입니다. 저희 단지형 잠복호는 깊이는 1.8m, 넓이는 1.5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저희가 장시간 동안 휴식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가 된 것 같습니다. 내부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다리를 뻗고 누워 있을 수 있는 넓이가 되어 있고 저희가 몸을 보호하고 식사, 휴식 등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부의 온도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밖에보다 훨씬 따뜻하고 한번 들어오면 나가고 싶지 않은 정도의 온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 정찰 감시 임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는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드나들 정도인데요. 군장 덮개를 덮었을 때 입구가 다 가려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삽 하나로 이런 잠복호를 구축할 수 있죠? 이제 본격적인 정찰 감시 임무를 시작하는데요. 관측 장비를 이용해 도로를 확인하며 핵심 표적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그때 차량인데 현재 경강봉 달린 이 차량 확인점 1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나타난 표적. 김홍수 중사는 정찰 의무 담당관인 신재석 중사에게 좌표를 받아 상급 부대에게 보고합니다. 찰리장 여긴 찰리원 이상. 확인점 1번 일대 적 1개 동에서 서로 이동 중. 화력청 바람. 수신 양호. 후방에서 대기 중인 화력을 유도. 적진에서 적의 고가치 자산을 경멸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랜 시간 잠복호를 파고 끈기 있게 적을 기다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상황은 종료됐고 저희 임무에 있었던 적 전차 식별해서 화력 요청을 이제 상급 부대로 요청하여서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었고 그 타격에 인해서 이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늘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정말 추운 날씨 속 고생 많았고 정감 활동에서 많이 굉장히 좀 보완되고 쑥다된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어떠한 임무도 반드시 수행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얻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제주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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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김홍수 중사에게 22년은 정말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군생활 6년 차에 다양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는데요. 군단 주최의 최정예 전투원 개인 부문과 특공 탑팀에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산악군단 최정예 전투원답네요. 저는 군 입대 전에 킥복싱 선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킥복싱 선수로서는 한국 킥복싱 챔피언을 하고 있었으며 국가대표도 선발되어 세계대회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앳돼 보이는 얼굴을 한 김홍수 중사는 오랜 시간 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는데요. 재빠르게 하이킥을 날리거나 몸을 날려 돌려차기를 하는 모습은 그의 전매 특허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솔직히 적수가 별로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20살 이후 이제 성인으로 올라가서는 계속 해외 시합만 뛰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마땅한 활동 무대가 없어 국제전 위주로 활동한 김 중사. 문득 슬럼프가 찾아왔고 도망치듯 입대하게 됐는데요. 의외로 군대에서 자신감을 찾고 진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용사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군에서 제가 부족했던 점을 많이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국군인을 선택하게 되었고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그 두 개의 구분 중에서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체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에 용사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김홍수 중사. 군인으로서 강한 목표의식이 생기면서 수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하면 바로 미 육군에서 주관하는 경연대회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건데요. EIB는 엑스펄트 인판트라만 배지라는 약자로 우수 보병 희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미군에서는 전투력을 인증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EIB는 미 육군 주관 우수한 자질을 갖춘 보병을 선발하는 경연대회인데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40여 가지 종목의 종합 전투 능력 시험을 치르며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교육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점이 있는지 실제로 전투를 해본 미군과 전투를 아직 해보지 않은 한국군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직접 몸소 느끼고 체험해보고 싶고 이거를 합격해서 돌아와서 저희 부대에 적용시키고 싶었던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내 미군 대상으로 운영하다 2016년부터 한국군에게 기회가 열려 많은 이들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김중사는 모든 종목에서 탈락하지 않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들에게 수여하는 트루 블루상을 받았습니다. 동료들과 EIB 대회에 참가했지만 아쉽게도 혼자 합격했는데요. 이후 EIB 준비를 위해 동아리 활동을 자발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닌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언어적인 부분, 그다음에 문화적인 부분, 그다음에 생각하는 이런 교육훈련 방식, 똑같은 크레모아를 사용해도 거기서 보는 평가 방식과 한국군에서 보는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수도 많이 했고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22년도 EIB를 가면서 많이 느꼈던 점들이 기상이 안 좋다거나 싶으면 좀 실내 교육으로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데 미군은 보다 더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위해서 이제 날씨에 개의치 않고 무조건 밖에서 다 실전적으로 실시했었고 새벽 일찍 한 04시, 05시부터 이제 집합해가지고 막사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대략 한 19시에서 20시경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2시, 23시 이렇게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03시, 04시 이렇게 기상해서 저에게 수면 시간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을 때 그때 잠깐 서서 조는 게 저의 수면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김홍수 중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많이 격려를 해주면서 그 혼자 그 스스로 이 밝은 모습을 계속 저희한테 내비쳐주면서 저희가 모르는 게 있다면 계속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도와주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싸웠던 과거 운동선수 시절을 지나 국가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 된 지금 자신의 능력을 늘 검증해보고 싶었던 김홍수 중사. 이번 수상은 여러모로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사실 합격률로만 봐도 한국군이 훨씬 합격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보는 평가 방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많은 이유는 이 도전 정신에 있어서 절대 꺾이지 않는 이런 정신 상태, 익히고 이걸 숙달하고 내 걸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미군보다 한국군들이 확연히 빠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EIB 경연대회에 참가했을 때는 국가대표로 참가를 했던 것 같고 한국군이 얼마나 강한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인증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 솔선수범하는 김홍수 중사. 극한의 훈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승부사 기질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아낌없이 공유하는 김홍수 중사. 미군 같은 경우는 개인 장거리에 토니킷이 하나가 있고 자신과 동료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참 군인상. 지덕체를 겸비한 군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숨은 노력들. 군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처가 가능한 이제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악전뿐만 아니라 대테러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에 훈련을 거듭. 전투 역량 개발의 달인 김홍수 중사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